제가 독서인들을 위한 질문 40가지 짤을 발견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여기서 20가지의 질문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근데 질문이 약간 맥락 없이 좀 주저 없이 나열된다는 점. 첫 번째는 현재 읽고 있는 책은 연매장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고요. 팡팡이라는 중국 작가 소설입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에 너무 큰 비극을 겪고 이제 기억을 잃은 한 여자가 자신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인데, 목차가 70개가 돼요. 목차가 한 목차당 굉장히 호흡이 짧으면서 문장 자체의 길이도 굉장히 짧고, 지금 요 정도 읽었는데 초반부는 굉장히 빨리 읽힙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읽고 나서는 팡팡 작가의 다른 책도 읽어볼 생각이에요. 제가 소설을 가끔 이제 확 몰아서 한번 막 읽고 그러다가 한 번에 완전히 쉬고 그러는 편인데, 이번 5월에는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연매장 얼른 읽고 잘 읽은 소설 책 소개하는 영상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래도 제가 초, 중, 고, 대까지는 책을 많이 읽진 않아도 도서관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대학교 입학했을 때도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제일 그냥 먼저 찾아갔던 데가 도서관이었고, 졸업하기 전까지 열심히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딱 정확한 계기가 있어서 독서를 시작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빌드업이 잘 쌓여서 오늘날의 독서 습관을 갖게 된 게 아닌가. 뭔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든 안 읽든 책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책이 항상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교환 독서를 해보고 싶은 책은? 독서 모임은 하나의 책을 정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뭐 모여서 같이 읽거나 각자 읽어온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거나 하는 게 독서 모임이고, 교환 독서는 내 책을 내가 잘 읽고 밑줄 친 그런 책을 친구한테 읽어보라고 주는 건가? 서로 잘 읽은 책을 이렇게 주고받고 읽는 건가? 어쨌든 내가 잘 읽은 책 중에 친구도 읽었으면 좋겠는 책을 말하는 거겠죠?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몇 년째 절반 이상을 읽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두꺼운 책은 친구랑 이렇게 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건 독서 모임인가? 그럼 내가 이 책을 줘야 되나? 친구한테 읽으라고? 그냥 교환 독서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네.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여기 책에서 나왔던 이런 마음가짐을 좀 적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대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가 교환 독서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헤르만 헤세. 사두고 아직 읽지 못한 책. 제가 사두고 못 읽은 책이 집에 한 30권 정도 있는데, 저 이 밀란 쿤데라 책 정말 나 올해 꼭 이거 완독하겠어. 이 책 정말 항상 궁금했던 책이고요. 우진기행도 사놓고 아직 읽지 못했지만 얼른 읽고 싶은 책은 요 4권. 최근에 정말 심하게 울었던 기억 남는 책은 위하의 제7일입니다. 죽은 뒤에도 장례를 치를 땅조차 없는 되게 가난한 주인공이 죽고 나서 땅이 없으니까 묻힐 수가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이승과 저승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진짜 정말 슬프고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읽고 싶은, 재독하고 싶은 소설. 쉽지 않죠. 최근에 완독한 책은 이거까지 더해서 책을 또 5권을 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굉장히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다. 어쨌든 이 5권을 최근에 사서 그 중에 이 람타의 화이트북
완독했습니다. 최근에. 교보 리뷰 요약 읽어볼게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신의 개념을 넘어 우리 내면의 신성과 자아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도록 이끄는 영적 안내서예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어떤 영성 공부의 영적 분야에 저는 최정점을 찍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완전 인상 깊게 잘 읽었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어쨌든 자아, 영성 공부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 명상, 철학, 마음챙김, 의식 탐구 이런 것에 관한 책들을 제가 웬만큼 나와 있는 책들은 다 읽어봤고 계속 다른 책은 또 없나 찾아보게 되고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도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외국 서적도 찾아볼 정도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을 원래는 알고는 있었는데 읽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도서관 이제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딱 놓여 있길래 뭔가 이제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서 읽어봤는데요. 정말 딱 느꼈어요. 이 책을 읽고 내가 더 이상 다른 책을 찾아 읽어도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종교 철학 서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 좀 사실은 난이도가 좀 높은 책인데 네, 그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 혹은 다른 책들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인상 깊게 잘 읽을 책일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은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는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태양은 한 번도 나를 저주하지 않았고 달은 한 번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 번도 나에게 실패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하지만 항상 변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단순성과 일관성의 훌륭한 점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판단하지 않는 것을 배워라.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요런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약간 변화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나서의 변화. 그게 뭐 지식이 됐든 감동이 됐든 재미가 됐든 느낀 점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거니까 개인차가 있겠죠? 다 읽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가 그 책을 읽기 전과 읽기 후에 내가 손톱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책을 읽고 나서의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없다면 그 책을 왜 읽었어? 그 시간을 투자해서 그 책을 왜 읽었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책을 읽다 보면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쭉 A라고만 생각해왔던 것들이 책을 읽고 나니 A1, A2, A3, B, C, D까지 다른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어떤 그런 좀 의식이 확장되는 그런 느낌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의식이 확장되는 그런 느낌? 그런 점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집중하기 힘든 곳은 사실 카페고요. 그래서 카페를 잘 그렇게 가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좀 소음이 있고 하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집에서 완전 무소음 아니면 진짜 작게 ASMR, BGM 정도 틀어놓고 책을 읽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자기 전에는 아무래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핸드폰 말고 좀 이렇게 좀 자아 성찰 같은 걸 좀 할 수 있는 책을 읽고 자는 게 좋대요. 그 책을 읽으면서 뭔가 또 의지를 다질 수도 있고 또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의 메시지를 내가 머릿속에 안고 다른 쇼폼 같은 그런 도파민들도 내 머리를 어지럽히지 않은 상태로 그 메시지를 안고 잠에 들고 잠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뇌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자기 전에 그런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짜 문목화의 되돌릴 수 없는을 읽었는데요. 정말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는 소설 하나 때리고 싶다 하다가 이제 밀리에서 읽게 됐는데요. 진짜 밤새서 읽었어요.
SF 판타지 미스테리 소설이라 얘는 밤을 샐 수밖에 없는 책인데 사실 밤새서 책을 읽고 자고 아침 일어나면 너무너무 피곤해서 자주는 읽으려고 하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책도 연매장이랑 같이 소설 추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 좀 깔끔하게 지저분하게 책을 읽는 편이에요. 주로 연필 밑줄을 긋는데 반드시 자를 대고 그어야 하고요. 자가 없으면 밑줄을 긋지 않는 약간 그런 강박이 있고, 인덱스가 막 튀어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알라딘에 튀어나오지 않는, 보이나? 알라딘에 튀어나오지 않는 인덱스로 붙여놓는 걸 좋아합니다. 좀 튀어나와 있는 인덱스는 좀 목차를 구분할 때 쓰고요. 나머지 문장을 체크할 때는 알라딘 인덱스 사용합니다. 또 책에다 메모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잘 눈에 안 보이게 파일로트 실버색 볼펜을 사용합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책을 메모해서 읽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3-4권 정도 동시에 좀 읽는 병렬 독서가지만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책이 자꾸 쌓여서 내가 이걸 읽고 있다라는 것도 까먹어서 완독을 하지 못한 책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딱 종이책 2권, 예를 들면은 이런 철학책 하나, 도파민 책 하나, 전자책으로 1권 정도 추가해서 읽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겹치지 않으려고. 책을 읽다가 사진 찍어둔 문장, 앨범을 뒤지면 나옵니다. 가장 최근 책은 창조적 행위인가? 창조적 행위 책에 예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술을 만들 수밖에 없는 멋진 상태에 놓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아주 멋진 문장인 것 같아서 찍어놨습니다. 독서 슬럼프. 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일부러 재독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내 최애 책들이다 보니까 또 읽다 보면 또 당연히 또 재밌고 좋고, 또 다시 이제 다시 책 열심히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책들을 읽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히려 더 새로운 책이 없을까 하고 계속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찾아보려고도 했는데, 막 권태기가 왔을 때는 막 새로운 책을 찾아보려고 막 뒤적뒤적 하다가 막 그것도 재미없고 막 새로울 것도 없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새로운 것들에서 흥미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의 과거 최애 책들 중에 1권을 다시 가볍게 재독해 보아라. 그러면 다시 책이 읽고 싶어질 것이다. 저는 책을 안 읽었으면 솔직히 완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파워 S여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무궁무진한 상상을 하는 편도 아니고 막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편도 아니고,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내가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구나를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독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면 계기일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산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을 읽어야겠다. 한 대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그래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지 않을까, 지금도. 근데 확실히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바랬던 대로 생각이란 걸 좀 하기 시작했고, 생각도 좀 많아졌고, 그리고 좀 주체성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체성과 어떤 책임감 같은 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저의 삶의 흐름에. 어떤 걸 확실하게 나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나의
의지와 결심, 결단, 이게 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그냥 책을 쌓아놓고 바라만 보는 사람으로 끝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아, 책을 읽어야겠구나 라는 하면서부터 좀 독서 습관을 갖는 게 가능해졌던 것 같다. 저는 매번 좀 바뀌긴 하지만 요즘 가장 책 읽을 때 많이 듣는 음악들은 제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단축어 설정을 만들었거든요. 아이폰으로 단축어 설정. 이제 내가 독서할 때 듣고 싶은 명상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요.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리스트를 이제 시리 단축어로 만들어가지고 내 단축어 어플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든 플레이리스트가 누르면 바로 켜질 수 있게 단축어 설정을 해놓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책 읽어야겠다 하면 이제 딱 핸드폰 켜서 그냥 바로 이 버튼 하나 누르면 독서 플레이리스트가 나오는 거야. 제가 요즘 잘 써먹고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에세이류가 좋지 않을까요? 최진영의 어떤 비밀. 이게 책은 이제 작가가 24절기가 있잖아요. 24절기마다 그 절기에게 보내는 편지를 모아놓은 산문집인데, 그래서 제가 24개의 인덱스를 다 꽂아놨어요. 그래서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냥 절기에 맞춰서 하나 읽어볼까?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좋은 책인 것 같고, 제가 실제로 선물을 가장 많이 했던 책은 윤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 가장 선물을 주변한테 많이 했습니다. 이 책 그래도 가장 최근에 완독한 이 화이트북에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해왔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위해 선택하지 않는다. 되게 많은 뜻을 담고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이 세 문장을 계속해서 읽고 한번 반복해보세요. 읽고 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틀이 좀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나는 왜 계속 책을 읽는가에 대한 나만의 답은, 저는 솔직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좋은 책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 책들을 다 읽고 죽지 못해요. 가끔 책을 읽다 보면 이 작가는 어떻게 이 시대에, 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을 썼을까 하면서 막 연도를 찾아보게 되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책을 읽었을 때 약간 희열이 느껴지는데, 내 머리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시대를 살아낸 한 사람이 쓴 어떤 글과 흔적을 내가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읽을 수 있다니, 그 한 시대와 내가 연결이 되고 또 그 한 사람과 내가 연결이 된다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귀하고 방대해요. 그런 순간들이 앞으로도 너무 줄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읽어도 난 그 책들 다 읽고 죽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읽을 수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읽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책을 계속 읽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진짜 딱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는데요. 뭐 다들 인생책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 이건 좀 다른 맥락이지만 이동진 평론가님이 쓴 책을 읽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인생이 책 한 권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꾼 책이 내 인생까지 바꿀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숙제처럼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은 없습니다. 이런 문장을 읽고 제가 이 문장, 나는 분명히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했는데 이 문장이 갖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내 인생을 바꾼 책 리스트, 뭐 20대 필독서, 뭐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이런 훅 문장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마치 내가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뒤처진 사람인 것 같고, 그 책을 읽지 않은 내 인생은 남들과 다르게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마치 그게 딱 정해진 답 리스트처럼 꼭 필수로 인생이 성공하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야 돼. 뭐 어떻게 되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야 돼 하는 정해진 길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압박감이나 또 불안감을 또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평론가님이 좀 경계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떤 책도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없다. 이 책에 담긴 어떤 무수한 문장과 맥락들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었어도 나에게는 정말 아무 감흥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도 내가 이 책을 20대에 읽었을 때와 30대에 읽었을 때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뭐 남들이 다 읽었다는 유명한 책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쩌다가 그 책을 읽었던 시기에 내 마음과 그 책의 결, 그 책의 어떤 문장 하나하나가 잘 맞아 떨어졌던 그 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맞아 떨어진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유명하니까 꼭 읽어야 하는 책처럼 이렇게 어떤 정답처럼 바라볼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책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책도 있는 거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책도 어쨌든 결국에는 사람처럼 어떤 딱 적절하고 딱 필요한 어떤 타이밍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구나. 어쨌든 나에게는 내 인생을 바꿔준 책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그런 소중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일은 정말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다른 사람들의 인생 책 리스트 이런 거 자주 찾아봐요. 어떤 책들이 있나 하고. 또 책을 많이 읽어 나가다 보면 또 나에게 딱 필요한 순간에 딱 들어맞게 찾아와주는 또 책이 있을 테니까 그런 또 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독서를 이어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끝이 났고요.